신라 최초의 여성 군주로 즉위하다. 서기 632년 신라의 궁궐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진평왕이 세상을 떠나자 신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 직면했죠. 왕위를 이을 아들이 없었던 겁니다. 귀족들은 궁전 안팎에서 모여 밤낮으로 회의를 열었습니다. 누가 다음 왕이 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은 신라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바로 진평왕의 맏딸 덕만 공주였습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지혜로웠죠. 아버지 곁에서 정치를 배웠고 백성들의 삶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왕이 된다는 것은 신라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귀족들 사이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 대신이 벌떡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찌 여자가 왕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신라 500년 역사에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다른 대신도 거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자는 나라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궁전 안은 술렁거렸습니다. 하지만 덕만 공주는 차분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죠. 공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신라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고구려와 백제가 우리 땅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강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제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물러서야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신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공주의 말에 일부 대신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죠. 그때 원로 대신 한 명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70평생을 신라를 섬긴 충신이었습니다. 노신하가 말했습니다. 저는 덕만 공주님을 어려서부터 지켜봤습니다. 공주님은 남자 못지않은 지혜와 용기를 지니셨습니다. 아니, 어떤 남자보다 뛰어나십니다. 지금 신라에 필요한 것은 성별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노신하의 말이 끝나자 궁전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덕만 공주는 다시 한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평생 이루고자 하셨던 꿈을 계승하겠습니다.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나라, 이웃나라들과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강한 신라를 만들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공주의 단호한 목소리는 궁전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한 명, 두 명씩 대신들이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귀족들이 덕만 공주를 지지하기로 결정했죠. 드디어 즉위식 날이 밝았습니다. 경주의 하늘은 맑게 겠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궁궐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모두들 신라 최초의 여왕을 보기 위해서였죠. 덕만 공주는 화려한 왕의 의복을 입고 천천히 옥좌로 걸어갔습니다. 대신들이 일제히 절을 올렸습니다. 예관이 큰 소리로 선포했습니다. 오늘부터 덕만 공주님은 선덕여왕으로 신라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감격에 눈물을 흘렸죠. 선덕여왕은 옥좌에 앉아 백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큰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왕이 말했습니다. 나는 신라의 모든 백성을 내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귀족이든 평민이든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즉위식이 끝나고 선덕여왕은 곧바로 정사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밤낮으로 신하들과 회의를 했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살폈죠. 어느 날 한 신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여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전하, 백제가 우리 서쪽 국경을 자꾸 침범하고 있습니다. 군사를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선덕여왕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군사를 보내되 먼저 사신을 보내 대화를 시도하십시오. 전쟁은 백성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평화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신하가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전하. 선덕여왕의 지혜로운 통치는 점차 신라 전역에 알려졌습니다. 처음에는 여왕을 의심하던 백성들도 이제는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죠. 여왕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나라 일을 살폈습니다. 때로는 직접 시장에 나가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여왕은 궁궐 밖을 거닐다가 떨고 있는 한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여왕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왜 이렇게 추운 곳에 계십니까?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집이 없어서 갈 곳이 없습니다. 마마. 선덕여왕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즉시 신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을 위한 구호 시설을 만드십시오. 추운 겨울에 얼어 죽는 백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하들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주 곳곳에 구호 시설이 세워졌죠. 백성들은 여왕의 자애로움에 감동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선덕여왕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웃 나라들도 신라에 여왕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워했죠. 당나라에서 온 사신이 여왕 앞에서 말했습니다. 신라에 이토록 훌륭한 여왕이 계시다니 놀랍습니다. 우리 황제께서도 선덕여왕의 이야기를 듣고 크게 감탄하셨습니다. 선덕여왕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백성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하지만 여왕의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일부 귀족들은 여왕을 깔보려 했죠. 어느 날 한 대신이 무례하게 말했습니다. 전하께서는 여자이시니 전쟁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겁니다. 선덕여왕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전쟁은 힘만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와 전략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여자라고 해서 그것을 모를 리 없습니다. 여왕의 단호한 태도에 대신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후로 그 누구도 함부로 여왕을 무시하지 못했죠. 선덕여왕의 즉위는 신라 역사의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성도 나라를 훌륭히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죠. 백성들은 여왕을 사랑했고 신라는 그녀의 지혜로운 통치 아래 더욱 강해졌습니다. 여왕은 매일 밤 하늘의 별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신라를 위대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말이죠. 첨성대를 세워 과학과 천문학을 발전시키다. 선덕여왕이 즉위한 지 7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여왕은 밤하늘의 별들을 자주 관찰했습니다. 별의 움직임을 보면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었고 농사에 필요한 시기도 예측할 수 있었죠. 하지만 정확한 관측을 위한 시설이 없어 늘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어느 날 밤 여왕은 궁궐들에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곁에 있던 신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하, 무슨 생각을 그리 깊이 하십니까?
선덕여왕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별을 제대로 관측할 수 있는 건물을 짓고 싶습니다. 하늘의 이치를 알아야 백성들에게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습니다. 신하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천문을 관측하는 건물 말씀이십니까? 그런 건물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왕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신라 최초의 천문대를 세우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여왕은 신라의 뛰어난 학자들과 기술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궁궐의 큰 방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선덕여왕이 그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께 중요한 임무를 맡기고자 합니다. 하늘의 별을 관측할 수 있는 특별한 건물을 만들어 주십시오. 한 노학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하, 그런 건물은 어떤 모양이어야 합니까?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선덕여왕은 준비해온 그림을 펼쳐 보였습니다. 밤을 새워 직접 그린 설계도였죠. 여왕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둥근 모양의 돌탑을 쌓아 올리는 겁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조금씩 좁아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꼭대기에는 사람이 올라가 별을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학자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누구도 이런 건물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왕의 열정은 그들을 움직였습니다. 한 젊은 기술자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전하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분명 훌륭한 건물을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주의 평평한 땅에 공터를 마련했죠. 수백 명의 인부들이 무거운 돌을 날랐습니다. 선덕여왕은 거의 매일 공사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여왕이 현장에 나타나면 인부들은 놀라워했죠. 한 인부가 땀을 닦으며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여왕 마마께서 직접 이곳까지 오시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다른 인부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 일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선덕여왕은 인부들에게 다가가 직접 물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여왕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모두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신라의 미래가 밝아질 것입니다. 인부들은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더욱 힘을 내어 일했죠. 하지만 공사는 쉽지 않았습니다. 돌을 쌓아 올리는 일은 매우 정교한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절반쯤 쌓아 올린 탑이 약간 기울어진 것처럼 보였죠. 책임자가 당황하며 여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전하, 탑이 조금 기울어진 것 같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선덕여왕은 직접 탑 주위를 돌며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기초가 튼튼하면 문제 없습니다. 돌을 쌓을 때 더 신중하게 균형을 맞추면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술자들은 여왕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더욱 세심하게 돌을 쌓아 올렸죠. 한 층, 두 층, 탑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탑은 이미 사람 키의 10배가 넘는 높이로 솟아올랐습니다. 멀리서도 그 모습이 보였죠. 백성들은 신기한 눈으로 탑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농부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탑은 여왕 마마께서 별을 보기 위해 만드신다고 하더구나. 아들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 위에 올라가면 정말 별이 더 잘 보일까요?
농부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습니다. 그럼 하늘에 더 가까워지니 당연히 잘 보이겠지. 여왕 마마는 참으로 지혜로우신 분이야. 마침내 탑이 완성되었습니다. 서기 647년 봄날이었습니다. 돌로 쌓은 탑은 약 9m 높이로 우뚝 섰습니다. 27단의 돌이 아름답게 쌓여 있었죠. 선덕여왕은 직접 탑에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탑의 이름은 첨성대입니다. 별을 보는 곳이라는 뜻이죠. 완공식이 열렸습니다. 수많은 신하들과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선덕여왕이 첨성대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오늘부터 이곳에서 하늘을 관측할 것입니다. 별의 움직임을 연구하고 계절의 변화를 예측하며 백성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지식을 쌓아갈 것입니다.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날 밤 여왕은 처음으로 첨성대에 올랐습니다. 밝은 달빛 아래서 별들이 반짝였죠. 여왕은 오랫동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곁에 있던 천문학자가 말했습니다. 전하, 이곳에서는 별들이 정말 선명하게 보입니다. 훌륭한 관측소입니다. 선덕여왕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의 이치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지식으로 백성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할 수 있겠죠. 첨성대가 완성된 후 신라의 천문학은 크게 발전했습니다. 학자들은 매일 밤 첨성대에 올라 별을 관측했죠. 그들은 별의 위치와 움직임을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을 바탕으로 정확한 달력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한 농부가 궁궐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여왕에게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농부가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전하, 올해는 첨성대에서 알려주신 대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씨를 뿌릴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있었고 비가 올 때도 미리 알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풍년을 이루었습니다. 선덕여왕은 기쁜 마음으로 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바라던 일입니다. 첨성대가 백성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다니 보람을 느낍니다. 첨성대의 명성은 이웃 나라들에도 퍼졌습니다. 당나라와 백제에서도 신라의 천문대에 대한 소문을 들었죠. 어느 날 당나라 사신이 첨성대를 보고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토록 정교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은 처음 봅니다. 신라의 기술이 이렇게 뛰어날 줄 몰랐습니다. 선덕여왕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신라 백성들의 지혜와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첨성대는 신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첨성대를 볼 때마다 여왕의 지혜를 떠올렸죠. 학자들은 첨성대에서 얻은 지식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어느 겨울밤 선덕여왕은 다시 첨성대에 올랐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별들은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여왕은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첨성대가 1000년 후에도 남아서 신라의 위대함을 증명해 주기를 바랐죠. 여왕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탑은 영원히 서 있을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지혜와 희망을 전해줄 것입니다. 첨성대는 정말로 여왕의 말처럼 1000년이 넘도록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경주에 우뚝 서서 선덕여왕의 위대한 업적을 증명하고 있죠.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로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감탄합니다. 선덕여왕의 첨성대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학과 지혜를
사랑한 여왕의 마음이 담긴 위대한 유산이었죠. 백성들을 생각하는 여왕의 따뜻한 마음이 첨성대의 모든 돌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황룡사 구축목탑을 세워 신라의 위엄을 드높이다. 선덕여왕이 즉위한 지 10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신라는 점점 강해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고구려와 백제의 위협을 받고 있었죠. 여왕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라의 힘을 보여주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을까요? 어느 날 밤 선덕여왕은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 높이 솟은 거대한 탑이 나타났고 그 탑에서 찬란한 빛이 쏟아져 나왔죠. 꿈에서 깬 여왕은 이것이 하늘의 계시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왕은 고승 자장법사를 불러들였습니다. 자장법사는 당나라에서 불법을 배우고 돌아온 신라 최고의 승려였죠. 선덕여왕이 꿈 이야기를 들려주며 물었습니다. 법사님, 제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장법사가 깊이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그것은 하늘이 신라의 큰 탑을 세우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높은 탑을 세우면 신라의 위엄이 사방에 퍼질 것입니다. 여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황룡사의 큰 탑을 세우면 어떨까요? 그곳은 신라에서 가장 중요한 절이니까요. 자장법사가 두 손을 모으며 대답했습니다. 훌륭한 생각이십니다. 전하, 황룡사의 9층의 목탑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9층은 9나라를 상징합니다. 신라를 괴롭히는 9나라를 모두 굴복시킨다는 뜻이죠. 선덕여왕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계획이었죠. 여왕이 결심해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당장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신라 역사상 가장 높고 웅장한 탑을 만들 것입니다. 탑을 짓기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라에는 이렇게 큰 목탑을 지어본 경험이 없었죠. 신하들이 모여 걱정스럽게 의논했습니다. 한 대신이 말했습니다. 전하, 9층 목탑은 너무 높습니다.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다른 대신도 거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패하면 큰 낭비가 될 것입니다. 선덕여왕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려우면 배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여왕은 백제에 뛰어난 목수 아비지를 초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비지는 백제에서 손꼽히는 장인이었죠. 하지만 백제는 신라의 적국이었습니다.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한 신하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전하, 백제 사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덕여왕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훌륭한 기술 앞에서는 국경이 없습니다. 아비지는 기술자로서 자부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를 믿어봅시다. 사신이 백제로 떠났습니다. 얼마 후 아비지가 신라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중년에 우직해 보이는 남자였죠. 아비지가 선덕여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백제의 목수 아비지, 신라 여왕 마마를 뵀습니다. 선덕여왕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뛰어난 솜씨로 위대한 탑을 만들어 주십시오. 아비지가 고개를 들고 여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죠. 아비지가 말했습니다. 제 평생의 기술을 모두 쏟아붓겠습니다. 1000년을 가는 탑을 만들겠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황룡사 경내에는
수백 명의 목수들과 인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거대한 나무들이 사방에서 날라왔죠. 소나무와 느티나무, 은행나무 등 최고급 목재만을 사용했습니다. 아비지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천장을 지켰습니다. 그는 모든 나무를 일일이 검사했죠.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한 젊은 목수가 불평했습니다. 이 나무면 충분히 쓸만한데 왜 버리십니까? 아비지가 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탑은 1000년을 가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약한 나무를 쓸 수 없습니다. 젊은 목수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모든 목수들이 아비지의 철저함에 감탄했죠. 1층의 기둥이 세워졌습니다. 그 기둥은 사람 2명이 안아도 닿지 않을 만큼 굵었습니다. 탑은 천천히 하늘로 올라갔죠. 2층, 3층, 4층. 사람들은 점점 높아지는 탑을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어느 날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공사 중이던 탑이 크게 흔들렸죠. 인부들이 겁을 먹고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아비지는 태연했습니다. 그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도망가지 마십시오. 탑은 흔들리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야 바람에 부러지지 않습니다. 정말 아비지의 말대로 탑은 흔들렸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목수들은 그의 지혜에 다시 한번 감탄했죠. 선덕 여왕은 자주 공사장을 찾았습니다. 여왕은 직접 인부들에게 물과 음식을 나눠주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여왕이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는 아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잠시 쉬시는 게 어떻습니까? 아비지가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전하께서 저를 믿고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쉴 수 없습니다. 여왕이 감동하여 말했습니다. 당신의 열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탑은 당신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3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9층 목탑이 완성되었습니다. 탑의 높이는 80m에 달했습니다. 멀리서도 그 웅장한 모습이 보였죠. 황금빛 장식이 햇채 반짝였습니다. 완공식, 날이 밝았습니다. 신라 전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선덕여왕과 자장법사, 그리고 모든 신하들이 참석했죠. 아비지도 깨끗한 옷을 입고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장법사가 독경을 시작했습니다. 맑은 목소리가 황룡사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선덕여왕이 천천히 탑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여왕이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탑은 신라의 힘과 지혜를 상징합니다. 이 탑이 서 있는 한 신라는 영원히 번영할 것입니다.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그 순간 탑 꼭대기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탑에 매달린 900여 개의 풍경이 일제히 맑은 소리를 냈죠. 그 아름다운 소리는 경주 전체에 퍼졌습니다. 한 노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선덕여왕은 아비지를 불러 포상을 내렸습니다. 금과 비단, 그리고 높은 벼슬을 주었죠. 아비지가 감격하여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여왕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신라의 은인입니다. 이 탑은 당신의 혼이 담긴 작품입니다. 황룡사 구층목탑은 신라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이웃나라 사신들이 탑을 보고 모두 감탄했죠. 당나라
사신이 말했습니다. 우리 당나라에도 이런 탑은 없습니다. 신라의 기술이 이토록 뛰어날 줄 몰랐습니다. 백제와 고구려도 탑의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들은 감히 신라를 함부로 공격하지 못했죠. 탑은 실제로 신라를 지키는 수호신이 된 것입니다. 밤이 되면 탑에 불을 밝혔습니다. 9층 모두에서 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광경은 마치 하늘에서 별이 내려온 것 같았죠. 백성들은 탑을 올려다보며 평화를 느꼈습니다. 선덕여왕은 매일 저녁 궁궐에서 탑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왕의 마음은 뿌듯함으로 가득했죠. 탑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라 백성들의 하나 된 마음이었고 미래를 향한 희망이었습니다. 분황사를 창건하고 불교, 문화를 꽃피우다. 선덕여왕은 어려서부터 불교를 깊이 믿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백성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준다고 생각했죠. 여왕이 즉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절을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봄날 여왕은 신하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경주에 새로운 절을 지을 것입니다. 이름은 분황사라고 짓겠습니다. 한 신하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전하, 분황사는 어떤 뜻입니까? 선덕여왕이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향기가 나누어진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향기처럼 백성들에게 퍼져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신하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여왕의 깊은 뜻을 이해했죠. 곧 절을 지을 장소를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주 시내의 평평한 땅이 선택되었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곳이었죠. 선덕여왕이 직접 땅을 밟으며 말했습니다. 이곳이 좋겠습니다. 백성들이 편하게 올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분황사는 다른 절들과 달랐습니다. 여왕은 특별한 방식으로 짓기를 원했죠. 돌을 벽돌 모양으로 깎아서 쌓는 방법이었습니다. 책임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하, 이런 방식은 신라에서 처음입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선덕여왕이 자신감 있게 답했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면 발전할 수 없습니다. 해봅시다. 석공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돌을 깎아 벽돌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하나가 정성이 담긴 작품이었죠. 한 늙은 석공이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평생 돌을 다뤘지만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하지만 재미있습니다. 젊은 석공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여왕 마마의 뜻을 받들 수 있어 영광입니다. 돌벽돌들이 하나씩 쌓여갔습니다. 견고하면서도 아름다운 벽이 만들어졌죠. 사람들은 신기한 눈으로 공사 현장을 구경했습니다. 한 아이가 어머니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 벽은 왜 저렇게 만들어요? 어머니가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여왕 마마께서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내셨단다. 우리 신라의 기술이 발전하는 거야.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분황사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법당과 탑, 그리고 승려들이 머물 곳이 완성되었죠. 특히 돌벽돌로 쌓은 탑이 아름다웠습니다. 선덕여왕은 완성된 분황사를 둘러보며 흡족해했습니다. 여왕이 자장법사에게 말했습니다. 법사님, 이제 훌륭한 승려들을 모셔야겠습니다. 백성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할 분들이 필요합니다. 자장법사가
두 손을 모으며 답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전하, 제자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이들을 보내겠습니다. 얼마 후 분황사에 20명의 승려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예불을 드렸죠. 맑은 목탁 소리가 사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둘씩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떤 이는 기도를 드리러 왔고, 어떤 이는 부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왔습니다. 승려들은 친절하게 사람들을 맞이했죠. 한 농부가 절에 와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승려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그리 슬퍼하십니까? 농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올해의 농사를 망쳐서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가 없습니다. 승려가 따뜻하게 위로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에서 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힘을 내십시오. 내년에는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농부는 고맙다며 절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분황사는 이렇게 어려운 백성들을 도왔습니다. 선덕여왕은 이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여왕이 자장법사에게 말했습니다. 절이 단순히 기도만 하는 곳이 아니라 백성들을 돕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자장법사가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전하의 말씀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황사에는 커다란 불상이 모셔졌습니다. 그 불상은 자비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죠. 사람들은 불상 앞에 서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한 과부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과부가 불상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옆에서 지켜보던 승려가 과부에게 다가갔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에서 아이를 돌보는 일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과부는 감격하여 승려에게 거듭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분황사는 이처럼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선덕여왕은 매달 한 번씩 분황사를 찾았습니다. 여왕은 백성들과 함께 예불을 드렸죠. 화려한 옷을 벗고 수수한 옷을 입은 여왕은 평범한 백성처럼 보였습니다. 한 할머니가 옆에 앉은 여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젊은 분, 무엇을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선덕여왕이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백성들이 행복하기를 기도하러 왔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참 착한 분이시군요. 부처님께서 분명 들어주실 겁니다. 예불이 끝나고 할머니는 여왕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놀라 절을 하려 하자 여왕이 말렸습니다. 여기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절하지 마십시오. 할머니는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백성들은 이런 여왕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죠. 분황사에서는 많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는 온 경주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연등이 밝혀지고 음악이 연주되었죠. 선덕여왕도 참석하여 직접 등을 밝혔습니다. 여왕이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등불처럼 우리 모두의 마음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이 함께 외쳤습니다. 여왕 마마 만수무강하소서. 분황사는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죠. 심지어 백제와 고구려에서도 승려들이 와서 불법을 배웠습니다. 한 고구려 승려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신라의 불교 문화가
이토록 발전했다니 놀랍습니다. 신라 승려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모두 선덕여왕 마마의 은덕입니다. 자장법사는 분황사에서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공부했죠. 나중에 이 제자들은 신라 곳곳에 흩어져 백성들을 교화했습니다. 선덕여왕은 분황사를 통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백성들은 절에 가서 위안을 얻었죠.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절에 가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어느 겨울날 큰 눈이 내렸습니다. 선덕여왕은 혼자 분황사를 찾았습니다. 하얀 눈으로 덮인 절은 마치 극락세계 같았죠. 여왕은 법당에 들어가 불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백성들을 위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고요한 법당에서 여왕은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여왕은 자신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했죠. 분황사는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경주에 남아 선덕여왕의 자비로운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돌벽돌로 쌓은 탑은 여전히 아름답고 그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선물하고 있죠. 외교로 당나라와 우호 관계를 맺어 신라를 지키다. 선덕여왕이 즉위했을 때 신라는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강력한 고구려가 있었고 서쪽에는 백제가 끊임없이 위협했죠. 신라는 두 나라 사이에 끼어 있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어느 날 급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백제가 신라의 서쪽 국경을 공격했다는 소식이었죠. 신하들이 급히 모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한 장군이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즉시 군사를 보내 백제를 쳐야 합니다. 다른 신하가 우려스럽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사만으로는 백제를 막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고구려도 언제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선덕여왕은 조용히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왕은 깊이 생각에 잠겼죠. 힘으로만 싸워서는 신라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왕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강력한 동맹이 필요합니다. 당나라와 손을 잡아야 합니다. 한 신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전하, 당나라는 멀리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도와줄까요? 선덕여왕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외교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당나라 황제에게 사신을 보내겠습니다. 여왕은 신라 최고의 외교관 김춘추를 불러들였습니다. 김춘추는 총명하고 말솜씨가 뛰어난 젊은 귀족이었죠. 선덕여왕이 그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춘추, 당나라에 가서 황제를 만나십시오. 신라와 당나라가 동맹을 맺어야 한다고 설득하십시오. 김춘추가 무릎을 꿇고 대답했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전하,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선덕여왕은 김춘추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 일은 신라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임무입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김춘추는 긴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험한 산과 강을 건너 마침내 당나라 수도 장안에 도착했죠. 장안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당나라 황제 태종이 김춘추를 접견했습니다. 황제가 위험 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신라에서 온 사신이라 하는데 무슨 일로 먼 길을 왔는가? 김춘추가 공손하게 절을 올리고 말했습니다. 폐하,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의 침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대한 당나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태종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신라가 당나라에 무엇을 줄 수 있는가? 김춘추는 이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신라는 당나라의 충실한 동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나라 문화를 배워 발전시키겠습니다. 우리는 바다를 통해 당나라와 교역할 수 있습니다. 태종의 얼굴에 관심이 떠올랐습니다. 김춘추가 계속 설득했습니다. 만약 백제와 고구려가 신라를 무너뜨리면 그 다음은 당나라를 위협할 것입니다. 신라를 돕는 것은 당나라를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태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춘추의 말에 일리가 있었죠. 황제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다. 당나라는 신라와 동맹을 맺겠다. 신라가 공격받으면 우리가 도울 것이다. 김춘추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깊이 절을 올리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폐하의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김춘추가 신라로 돌아왔습니다. 선덕여왕은 그를 반갑게 맞이했죠. 김춘추가 보고했습니다. 전하, 성공했습니다. 당나라 황제께서 동맹을 승낙하셨습니다. 선덕여왕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이제 신라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동맹을 맺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강화해야 했죠. 선덕여왕은 매년 당나라에 사신을 보냈습니다. 사신들은 신라의 특산물을 선물로 가져갔습니다. 금과 은으로 만든 공예품, 아름다운 비단, 그리고 신라의 인삼 등이었죠. 당나라 황제는 이 선물들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한 번은 선덕여왕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신라 최고의 장인이 만든 금관이었죠. 그 금관은 너무나 정교하고 아름다워서 당나라 황제가 감탄했습니다. 황제가 신라 사신에게 말했습니다. 신라의 기술이 이토록 뛰어날 줄 몰랐다. 선덕여왕은 참으로 훌륭한 군주이다. 이 소식이 신라에 전해지자 선덕여왕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여왕이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외교는 칼보다 강합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선덕여왕은 당나라에 유학생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신라의 똑똑한 젊은이들이 당나라에 가서 학문을 배웠죠. 그들은 당나라의 선진 문물을 익혔습니다. 몇 년 후 유학생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배운 지식을 신라에 전했죠. 신라의 문화와 기술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한 유학생이 여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전하, 당나라의 제도와 문화는 정말 훌륭했습니다. 우리도 배울 점이 많습니다. 선덕여왕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좋은 것은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신라의 정체성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백제가 다시 신라를 공격했습니다. 이번에는 규모가 컸죠. 백제 군대가 신라의 여러 성을 포위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선덕여왕은 즉시 당나라에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급한 서신이 빠른 말을 타고 당나라로 갔죠. 여왕이 쓴 글은 간절했습니다. 신라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동맹국으로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당나라 황제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군대를 보내 신라를 도왔죠. 당나라 군대가 도착하자 백제는
물러났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선덕여왕은 당나라 장군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여왕이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당나라의 도움이 없었다면 신라는 위험했을 것입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나라 장군이 공손하게 답했습니다. 동맹국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선덕여왕의 지혜로운 외교 덕분입니다. 이 일로 신라와 당나라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백제와 고구려도 함부로 신라를 공격하지 못했죠. 당나라라는 강력한 후원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덕여왕은 외교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당나라에서 큰 행사가 있으면 반드시 사신을 보냈죠. 당나라 황제의 생일에도 새해에도 축하 사절을 파견했습니다. 어느 날 당나라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황제의 친서를 가져왔죠.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덕여왕은 훌륭한 군주이다. 여자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참으로 훌륭하다. 선덕여왕은 이 편지를 읽고 감동했습니다. 세계 최강국의 황제가 자신을 인정해 준 것이죠. 여왕이 답장을 썼습니다. 황제 폐하의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신라는 영원히 당나라의 우방이 될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신라와 당나라 사이에는 활발한 교류가 이어졌습니다. 상인들이 오가며 물건을 팔고 샀습니다. 학자들이 방문해 지식을 나눴죠. 승려들도 서로의 나라를 오가며 불법을 전했습니다. 신라 백성들은 이런 평화를 고맙게 여겼습니다. 한 상인이 말했습니다. 여왕 마마의 지혜로운 외교 덕분에 우리가 편하게 장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백성이 거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이 없으니 농사도 잘 지을 수 있습니다. 선덕여왕의 외교 정책은 신라를 지켰습니다. 여왕은 칼과 창이 아니라 지혜와 말로 나라를 지킨 것이죠. 이것은 여자인 여왕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여왕은 궁궐뜰을 거닐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여왕은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평화는 전쟁보다 훨씬 어렵지만 훨씬 더 소중한 것이라고 말이죠. 백성을 위한 선정을 펼쳐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다. 선덕여왕은 왕궁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직접 보고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어느 여름날 여왕은 수수한 옷을 입고 원래 시장에 나갔습니다.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장사꾼들이 큰 소리로 물건을 팔고 손님들이 값을 깎으며 흥정했죠. 선덕여왕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한 과일 장수가 힘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왕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과일이 신선해 보이는데 왜 팔지 않으십니까? 과일 장수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세금이 너무 무거워서 장사를 해도 남는 게 없습니다.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가 힘듭니다. 여왕은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궁궐로 돌아온 여왕은 즉시 신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백성들이 세금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세금을 줄여야 합니다. 한 대신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하, 세금을 줄이면 나라 살림이 어려워집니다. 선덕여왕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나라는 백성이 있어야 존재합니다. 백성이 굶주리는데 무슨 나라가 있겠습니까? 여왕은 세금 제도를 개혁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의 세금을 낮추고
부유한 귀족들에게는 더 많은 책임을 지웠죠. 일부 귀족들이 불만을 표했습니다. 한 귀족이 투덜거렸습니다. 우리가 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까? 다른 귀족이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여왕 마마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백성이 편해야 나라가 안정됩니다. 세금 개혁 소식이 전해지자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시장의 과일 장수는 눈물을 흘렸죠. 여왕 마마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선덕여왕의 백성 사랑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왕은 가뭄이 들면 백성들을 걱정했습니다. 어느 해 여름 비가 오지 않아 논밭이 바짝 말랐죠. 선덕여왕은 매일 하늘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여왕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제 목숨을 가져가시더라도 백성들에게 비를 내려주십시오. 신하들이 말렸습니다. 전하, 몸을 상하십니다. 그만 쉬십시오. 하지만 여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사흘 밤낮을 기도했죠. 그리고 마침내 비가 내렸습니다. 단비가 신라 땅을 적셨습니다. 백성들은 기뻐서 춤을 췄습니다. 한 농부가 하늘을 보며 외쳤습니다. 여왕 마마의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켰습니다. 비 소식을 들은 여왕은 그제야 편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신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하는 참으로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선덕여왕은 의료 제도도 개선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이 병에 걸려도 치료받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했죠. 여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주 곳곳에 약방을 세우십시오. 가난한 백성들은 무료로 치료받게 하십시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주에 10개의 약방이 생겼습니다. 의원들이 백성들을 정성껏 돌봤죠. 한 노인이 병이 나아 기뻐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았습니다. 여왕 마마 덕분입니다. 여왕은 교육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귀족의 자식들만 공부하는 것이 안타까웠죠. 여왕이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똑똑한 아이들은 집안이 가난해도 공부할 수 있게 하십시오. 이 말에 따라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도 글을 배울 수 있게 되었죠. 한 농부의 아들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글을 배우다니 꿈만 같습니다. 여왕 마마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몇 년 후 그 아이는 훌륭한 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여왕의 은혜를 잊지 않았죠. 선덕여왕은 길을 만드는 일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좋은 길이 있어야 물자가 잘 오가고 백성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었죠. 신라 전역의 길을 닦으십시오. 특히 산골 마을로 가는 길을 우선으로 하십시오.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험한 산을 깎고 다리를 놓았습니다. 수천 명의 인부들이 일했죠. 여왕은 직접 공사 현장을 찾아가 격려했습니다. 한 인부가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여왕 마마께서 우리를 위해 이 길을 만드신다니 힘이 납니다. 길이 완성되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산골 마을에도 물건이 쉽게 들어왔고 마을 사람들도 도시에 나올 수 있었죠. 한 마을 이장이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을이 세상과 연결되었습니다. 여왕 마마 덕분입니다. 선덕여왕은 과부와 고아들을 특별히 돌봤습니다. 그들은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이었죠. 여왕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과부와 고아들에게 매달 양식을 나눠 주십시오. 집이 없는 이들에게는 집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 명령에 따라 많은 과부와 고아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한 과부가 어린 자식들과 함께 여왕에게 인사하러 왔습니다. 전하, 저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선덕 여왕이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건강하게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여왕은 노인들도 잊지 않았습니다. 나이든 백성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했죠. 70살이 넘은 노인들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주십시오. 그분들은 신라를 위해 평생 일하셨습니다. 노인들은 매달 쌀과 천을 받았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옷도 받았죠. 한 노인이 기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늙어서 이런 대접을 받다니 복이 많습니다. 선덕 여왕은 상인들도 보호했습니다.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법을 만들었죠. 거짓으로 물건을 파는 자는 벌을 받게 하십시오. 정직한 상인은 보호하십시오. 시장에 질서가 잡혔습니다. 백성들은 안심하고 물건을 살 수 있었죠. 한 상인이 말했습니다. 여왕 마마 덕분에 장사가 공정해졌습니다. 이제는 속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가을날 선덕 여왕은 다시 시장에 나갔습니다. 예전에 만났던 과일 장수를 찾아갔죠. 과일 장수는 이제 활기차게 장사하고 있었습니다. 여왕이 물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십니까? 과일 장수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세금이 줄어서 이제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덕분에 자식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습니다. 여왕은 마음속으로 기뻐했습니다. 백성이 행복한 것이 바로 여왕의 행복이었죠. 선덕 여왕의 선정은 신라 전역에 소문이 났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신라의 좋은 제도를 배우려 왔습니다. 백제의 한 사신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신라 백성들의 얼굴이 밝습니다. 이것이 선정의 결과입니다. 고구려 사신도 동의했습니다. 선덕 여왕은 정말 훌륭한 군주입니다. 백성을 이토록 사랑하는 왕은 드뭅니다. 세월이 흐르고 선덕 여왕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왔습니다. 여왕은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백성을 걱정했죠. 신하들이 병상 곁에 모였습니다. 여왕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죽어도 백성들을 잘 돌보십시오. 그것이 나의 유언입니다. 신하들이 눈물을 흘리며 약속했습니다. 전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선덕 여왕이 세상을 떠나자 신라 백성들은 모두 슬퍼했습니다. 거리마다 사람들이 모여 통곡했죠.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어머니 같은 분을 잃었습니다. 젊은이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왕 마마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장례식 날 수만 명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여왕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죠. 모두가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선덕 여왕은 역사에 길이 남는 군주가 되었습니다. 여자로서 최초로 왕이 되었고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렸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은 천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의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선덕 여왕의 업적을 돌아보며 배웁니다. 진정한 리더는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스린다는 것을 말이죠. 여왕의 정신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들으시면서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